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반짝 상승하더니 지난 밤 사이에는 미국 증시가 더 크게 내렸는데 미국 증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하면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쉽지 않다. 네네.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 정도라고 좀 해석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저께 어떤 반등이 그냥 잠시 떨어지는 것을 쉬어가는 정도 아니었느냐 정도 느낄 정도로 오늘 주시장이 하루 종일 안 좋았고요. 그리고 막판까지 별 반등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리면서 나스닥은 거의 4% 가까이가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나스닥 기준을 보면 2022년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 떨어졌고요. 이러다 보니 나스닥이 올해 벌써 이번 달 들어서만 또 11%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로 계속 이어가면 아마 월간 하락으로 보면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서는요. 이미 말씀드렸던 나스닥 11% 떨어졌고 S&P 500과 다우가 각각 7에서 3% 넘나들게 좀 빠졌거든요. 네네. 엄청난 지금 하락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만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기술주, 임의소비재가 급락하면서 기술주가 3.6% 그리고 임의소비재 이런 것들 역시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죠. 좋거나 쉽거나 테슬라 영향이 커져 있습니다. 5%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요. 오늘은 약간 이 맵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은 S&P 500 이런 걸 많이 보시고 아니면 업종별 뭐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나스닥 100 있지 않습니까? 소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QQQ 네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들 하면서 3배짜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 T가 붙어서 네네. TQQQ 이런 건데요. 이것이 이제 나스닥 1등부터 100등입니다. 쉽게 해서 여기는 이제 금융주라든가 에너지가 대부분 빠져 있는 건데요. 딱 2개 올랐습니다 오늘. 초록색 보기가 쉽지 않죠. 네네. 2개인데 2개도 이제 케이던스라는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릴리 오토모티브라고 자동차 부품 쪽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진.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유가는 오늘 모처럼 좀 며칠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도 좀 반등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달러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제 102.34인데 조금만 이게 터치만 조금 하면 이거 2010년, 18년 기록 넘어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2002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년 만에 달러가 제일 강한 모습. 엔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머물러 있지만 다른 나라 화폐들이 전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워낙 급하게 갔으니까 좀 쉬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가 어저께 1258원, 59원 이렇게 가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도 보니까 1260원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머징 국가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 1259원 뭐 이 정도가 오늘 만약 정상적으로 거래되면 제 기억으로 보면 리만 사태 이후 지금 원화가 그만큼 약세된 건데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원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강해지고 네네. 있는 것이 이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지표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지만 주가랑 상관없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S&P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습니다. 주택 지수인데 이거는 미국의 모든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도시 20개 지역을 갖다 놓고 하는 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20.2%가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다우 30 구성된 거 위주로 보면 나이키가 6% 빠졌습니다. 뭐 다 빠졌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네. GE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실적 전망을 상단 하단에 있는데 하단 쪽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GE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발전소 같은 거부터 그리고 항공기용 뭐 이렇게 엔진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보잉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았죠. 보잉도 오늘 5% 급락했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6%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특이하게 오늘 같은 날도 사상 최고 가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약간은 많은 분들이 어이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거가 이제 시장이랑 경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5%는 올라오면서 바로 사상 최고가를 지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참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팬데믹 시장에서의 강세장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시장에서의 이런 어려운 점들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요 종목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시장의 여파를 피해가지 전혀 못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빅테크를 떠나서 이제 메가캡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이제 네네. 발표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애플이 오늘 하여튼 3.7% 떨어졌고요. 아마존도 4.5%. 넷플릭스는 5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거 지금 바닥이 없습니다. 지금요. 넷플릭스 5% 이상 떨어지면서 S&P 500 중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으로 불명예를 잡고 있고요. 테슬라 앞선 코드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테슬라는 여하튼 오늘 12%가 떨어지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재 S&P 500 전체적으로 끌고 내리는데 한 몫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장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 내용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하나 더 준비가 안 된 거가 비자까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이익이 2.22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2.19달러였으니까요. 뭐 평상적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실제로 보면 어떤 그동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기대 이상의 깜짝 실적과는 거리가 먼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전망이 45%가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46%였으니까 전망을 맞춘다는 정도의 어떤 반응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결국 이제 마이너스 약보합 정도로 네네. 지금 마이너스 1%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는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하를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24.6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은 25.91달러는 미스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매출은 뭐 거의 맞췄지만 여하튼 수치소로 보면 매출도 부진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57.65에서 58.2라서 뭐 클라우드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이것도 선방했는데 핵심은 이제 유튜브거든요. 네. 68.7억이 나오면서 전망 75.1억이었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이제 예전에는 안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별도로 이제 매출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미스가 크게 난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메타에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당연히 이제 온라인의 광고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는 압도적인 1위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다양한 뭐 구글도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에서의 구글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있겠고 다양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크롬 같은 데서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1위가 뭐예요? 그 2위가 이제 페이스북이었는데 네네. 페이스북이 이제 훅 떨어진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아마 내일 이 시간에 실적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겁니다. 감소하고 지금 아마도 우려가 있는 것은 가이던스도 하향할 가능성이 내리거든요. 매출이 못 맞추는 데다가 가이던스도 하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지금 좀 메타 플랫폼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나타나는 것이 틱톡입니다. 그러니까 틱톡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 쓰실 거라 하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고 해외에서 워낙 많이 쓰고 있다 보니 지금 그 틱톡이 광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틱톡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요. 올해 지금 매출이 2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표지만 2024년까지는 아직 2년 남았지만 자신들의 목표나 일부 아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는 틱톡이 유튜브에 버금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뺏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 뺏기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 되겠고요. 유튜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 부분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오늘 소셜 미디어 그 시장에서의 틱톡의 영향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좀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주가는 시간에서 5% 넘게 오늘 주가는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네요.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반전시키지 못하는 알파벳의 네네. 모습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월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브리클리 어드바이저의 수석 투자 전략가 피터 북바도 뭐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부품이나 완제품 쪽에 생산, 제품, 완제품 기술의 부품 제공 많이 하는 것이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네. 반도체나 기술주 중심의
영향이 악영향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뭐 여전히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약세장, 그러니까 20%의 S&P업이 고점 대비 하락하는 것은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